이 땅의 주인이시자 주권자이신 풍납동 주민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주민 대표로는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 주민협의체 김홍재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 주민협의체 김영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풍파부에서는 의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사 측에서는 BM 도시건축사 김민경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김규남 시의원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규남 서울시의원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저도 풍납동 주민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3권역에 대한 규제, 2권역은 이제 보상을 하고 있는데 3권역은 유상청에서 70년 뒤에 발표한다는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도 그 아픔을 알고 있고 오늘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좀 듣는 자리입니다. 원래는 좀 용역을 빨리 마무리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김영애 대표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이 지금 상태로는 용역을 끝낼 수가 없다. 충분히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분들이 원하는 3권역 개발 그런 로드맵을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오늘 자리를 좀 사실은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송파구에 말씀드릴 거는 앞으로도 주민분들 몇 번이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용역이 우리 주민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담길 수 있게 그렇게 좀 추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용역이 중요하냐면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에 저희가 5억 정도의 예산으로 이거를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2025년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역 결과가 나오면 몇 년 뒤에 또 다른 이제 언제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2027년에 우리 풍납도성 기본계획 수립을 국가유산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2026년 내년에 주민분들의 의견이 거기에 담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의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 오늘 용역 좀 내용이 아직 중간 단계여서 맞듣지는 않으시겠지만 주민분들 의견 많이 주시고 차차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게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가시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용역의 추진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일대는 역사 문화환경 보존 지역으로 묶여 있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특히 3권역은 22년 3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공모 신청하였으나 건축 제한과 법적 규제가 있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고 관리지역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미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풍납동 3권역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주택 정비사업 모델 개발 용역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4년 10월 풍납동 3권역 주택 정비사업 모델 개발 용역을 발주하고 11월 BM 도시건축사 사무소와 계약하였습니다. 24년 12월 착수보고회와 25년 5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들었으며 25년 3월 주민 의견 수렴 간담회, 5월부터 6월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 부서 실무자와 수차례 회의하였고 25년 9월에는 서울시 및 국가유산청 실무부서와 회의하여 용역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 사업의 용역사인 주식회사 BM도시건축사 사무소 김민경 이사가 용역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M도시건축사 사무소의 김민경 이사입니다. 저희가 1년 가까이 용역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절차와 협의 같은 것들을 거치면서 이 계획들을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보시고 많은 의문점들이라던가 또 더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나 아니면 규제 완화적으로나 좀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가지고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계획을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앞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2월에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첫 초반에 주민 대표 회의를 통해서 주민분들 의견을 한번 들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에 저희가 저희 이 지역 전체에 설문조사지를 한번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의견을 통해서 이제 주민들이 얼마나 이 전기에 대한 열의가 높으신지를 좀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 7월에 이제 구 내에서 관련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의 문화유산 활용가가 이제 저희 이제 풍납동 관련돼서 이제 문화유산 관련된 그 계획들을 이제 다루는 곳인데, 거기가 저희 계획 내용을 한번 협의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국가유산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국가유산청에 가서 협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규제 완화 사항들이 과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승은 변호사에게 이제 법률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번 이제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오늘 발표드리는 거는 법리적으로도 이제 다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필요한 것들이 없으신지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오늘 설명회 이후에 의견들 있으시면 그걸 담아서 한 번 더 계획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별책부로 초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사항이랑 저희가 이 지역에 이제 청사진으로 어울리는 주택 정비의 모습이 어떤가를 좀 계획을 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것들을 오늘 또 의견 주시는 거 받아서 한 번 더 업데이트해서 나중에는 이제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배포할 예정입니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획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본 대상지는 1963년 풍납토성 성벽이 사적지로 지정된 이후부터 그 이후에 이제 주거 지역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제 풍납토성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거지가 같이 공존을 하게 되면서 개발 제한이 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납토성 보전 및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특별법이 제정되긴 하였지만 남아있는 건축 규제로 인해서 주민 재산권은 여전히 침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제 대상지인 상권역은 이러한 규제에도 이제 제한 사항들이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서 이제 많은 제약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 방안을 마련을 하고 풍납동에 어울리는 주거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입지 여건은요. 저희는 이제 잠실 광역 중심이라고 하는 어떻게 개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지로서 키워야 되는 그런 지역에 좀 가깝고 또 아산병원이 바로 옆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한강변에 바로 면에 있어서 주거지로서 우수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하 굴토 2m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2m 이상을 못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필로티 주차장을 해야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로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이제 주차를 위해서 차량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뭐 저층에 시설 같은 것도 배치를 못하니까 주거 안전이라던가 환경 저해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높이 제약도 있습니다. 21m 7층으로 제약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지역이 용도지역상 2종 7층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높이 21m와 7층이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높이 및 층수 규제로 해서 용적률이 확보가 어려운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저하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제 돈을 들이거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여력이 안 되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보시면 서울시에서 한번 이런 거 영향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규제 적용은 안 하고 이제 규제를 미적용했을 때의 세대수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도
원래 여기가 200까지 가능한 지역인데 155까지 못 올라가고 만약에 이제 규제가 없을 경우에는 216까지도 가능하고 연면적으로도 크게 차이 나고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수익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서 기존에 이제 규제가 있는 대로 했을 때는 경제성이 미확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2종 7층, 그러니까 주거지로서 좀 낮은 그 용도 지역에 해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바로 천호역이라든가 강동구청역에 바로 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거지에서도 2종 7층에 이제 머물러 있다 보니까 다양한 시설, 그러니까 업무 시설이라든가 사업 시설 이렇게 좀 개발 밀도가 높은 시설들을 이제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제약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저희가 이제 크게 단지형으로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싶어도 지금 이제 보상을 받다가 이제 중지가 되다 보니까 보상 토지들이 내부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 토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산업지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처리하지 않는 이상 큰 단지형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단지 개발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연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도 이 지역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되게 특수한 지역임을 불구하고 역사 관련 시설이라던가 지금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경관적으로도 지금 이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다 보니까 이 지역을 특화하고 이제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시설과 경관 관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저희가 지난 이제 주민 설문 조사를 돌린 것들에 대해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33부를 배포를 했는데 그 중에 510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3.9% 이게 굉장히 많은 회신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 환경에 관한 사항, 또 주거 정비 의향에 관한 사항,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같은 것들을 여쭤봤습니다. 우선은 주거 환경에 관한 사항에서는 주민들 부분에서 이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개발이라던가 정비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주택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크다는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뭐 도상 토지나 뭐 이런 것들이라던가 또 노후화되니까 주민들이 많이 빠져나게 되겠죠. 그래서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지역적으로 굉장히 슬램화되는 문제들을 많은 문제점으로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공공시설로서는 문화시설 같은 것들, 공공체육시설, 아무래도 인구를 줄고 하니까 이런 것들의 투자가 아무래도 적고 있겠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주거 환경으로 좀 열악해지는 그런 문제점을 앓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래상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강과 연계한 친환경 도시 매력 증진을 이제 크게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강에도 면에 있고 좋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제 주민께서 바라시는 이 미래상은 이런 것들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으신지 여쭤봤는데요. 정비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90%나 되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찬성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보다 좋은 주택에서 살 수 있다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찬성 입을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정비 사업에 관해서는 이제 어떤 정비 사업을 요구하시냐는 질문에 대규모 단지형. 그래서 이제 그런 보상 토지 때문에 대규모 단지형이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 어떤 대규모 단지형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말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희망주택 규모도 기본적으로 20, 30평 정도 되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들을 이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풍갑토성과 주민의 상생을 위해서 실현 가능한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규제라는 것도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또 이제 기존의 규제 안에서 실현 가능한 주거 정비 방안이 뭔지를 좀 제시하는 그런 계획을 좀 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규제 완화 제한 부분입니다. 지금 있는 이제 규제들이라던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들은 저희가 연구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률 자문 통해서 검증을 받아서 이제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계속 송파구에서 저희가 이제 규제 완화 사항들을 쫙 한 10개 뭐 가까이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송파구에서 빼고 각각 서울시든 국토부든
국가유산 측이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이 규제 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 대상지는 굉장히 이점이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침해 및 쾌적한 주거 형성에 굉장히 제약이 큰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저희가 200%까지 가능한 대지를 꽉꽉 채웠을 때 적용하는데 보시면 굉장히 열악한 완전 그 감옥처럼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서야지만 200%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세대는 채워지겠지만 문제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0.98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1.3대 정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모자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규제한 두 번째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쾌적한 주거 단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규제 안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이제 150%가 알맞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기존 규제들을 이제 반영하면서 세대당 1.2대 그래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계획이 되는데 1.5대까지 확보되도록 고급화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검토를 했고요. 만약에 비기주에 그래서 잠실 주변에 있는 잠실단지 규모로 300%를 적용을 한 안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 3종을 한번 해봤을 때는 이제 여기 4,500세대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주변 단지와 비교해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가능한데 세대당 주차도 확보를 못하는 그런 열악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 개발이 이제 뒤에 조금 마스터 플랜 부분에 있겠고 이것보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규제 완화 안들을 이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계속 송파구가 각각 부서들과 관련 부서들을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이제 우선 규제 완화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보상 토지를 정형화해서 이제 단지형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제 완화 부분이 있겠고 불포를 제한을 완화를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높이 제한 완화, 그다음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규제 완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계획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보상 토지 정형화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보상 토지가 저희 대상지에 이렇게 사적지로 지정된 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단지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 토지를 한쪽에 모아서 공공시설 부지로 전환을 하고 그 나머지 이제 획지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단지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가 한 번도 서울시나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네네네네. 그래서 의견은 저희 설명 다 마치신 다음에 한 번 저희가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주거정비 절차 속에서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개발이든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의지가 높으셔서 이제 그거에 대한 동의가 좀 높은 상태여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구나 시에서 이제 공공에서 주거지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거지 정비 계획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보상 토지를 이쪽 이제 공공시설 부지라던가 도로를 좀 정비를 하는 계획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보상 토지를 이제 조정을 통해서 이동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사적지를 해제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비 계획 수립할 때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정비 계획 출정하면서 서울시는 이제 이거 공익사업 기존에는 사적지니까 여기가 이제 풍납토성 관련돼서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것들이 다른 공공시설 여기에 공원이라던가 주차장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변경해서 변경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그런 계획 절차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적지를 해제하든 아니면 이제 사적지 조정을 해서 위치를 이동시키던 하는 식으로 이제 절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서울시의 협조와 국가유산청이 그 사적지 조정이라던가
아니면 사적지 해제 같은 것들을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비 계획이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수립이 되고 그럼 여기가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이 만들어지시면 되고요. 그 조합이 사업 시행을 하시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가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 구에서 이 정비 계획을 이제 서울시에게 요청을 해야 되고 서울시와 구가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국가유산청이 사적지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 것들이 앞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 주민들도 움직임이 있으면 구가 같이 움직이시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냐 저희가 법적인 검증을 이제 변호사분께 이제 자문을 받았는데 법적으로도 가능하다, 문제 없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앞으로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법적으로도 가능한 이 정비 사업 추진을 하는데 가능하다는 것들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부수적으로는 좀 다른 식의 방식의 좀 정비 방식을 조금 몇 가지 더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3번역인데 4번역은 지금 이제 아파트가 지어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하고 같이 구역을 합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땅을 못 파니까 이쪽 이제 조합이 같은 하나의 조합으로 되면 이제 이쪽에 높이 지을 수 있는 쪽에 주민들이 가서 사시면 되고 못 짓는 쪽은 이제 공공시설 부지라든가 도로나 뭐 이런 것들로 땅을 안 파도 되는 것들로 이제 계획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개발을 합쳐서 이제 토지를 정형하고 하는 방식도 이제 추진해 볼 수 있겠다. 이것도 이제 구에서 주민들이 이제 원하시면 이것도 추진하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안은 이거는 이제 종합 계획, 국가유산청에서 나온 기본 계획에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이권역하고 토지 교환을 해가지고 최대한 3권역에 이제 큰 택지를 만들 수 있도록 좀 계획에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유산청 갔을 때도 이것들에 대해서 추진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구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 관련 부분인데요. 주차장을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을 하시려면 주차장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주차장 완화를 통해서 좀 주민들에게 부담을 좀 줄여주자. 그래서 굴토 제한 완화에는 이제 주차장 완화와 아예 굴토를 완화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이제 검토를 했는데요. 이제 주차장 관련 완화는 이제 단기안으로서 좀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차장법에 주차장 설치 완화가 가능한데 옆에 다른 주차장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을 납부신데 요것들을 비용을 좀 감액해주는 것들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건축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예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 방안을 풍납토성법 안에 집어넣는 것도 좀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사업 시행 시 공영주차장을 이제 공공에서 만들 수 있도록 좀 비용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계획들을 이제 풍납도성법 관련해가지고 집어넣도록 개정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 저희 대상이 이제 수립이 안 돼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이제 수립을 하면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구역을 아예 설정을 해서 주차장을 안 넣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해놓고 이렇게 특화가로 같은 차 없는 거리 같은 것들도 지정을 해서 아예 이제 주차장이 필요 있는 건물을 짓도록 계획을 할 수 있게 열어주는 완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차를 공공에서 만든 주차 공간에 주차를 했을 때 주차요금을 완화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그래서 주차장 관련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완화 사항이라던가 지원 사항들을 좀 마련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기안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굴토 제한을 완전히 완화하는 방안으로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계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도심부 같은 경우에는 매장문화회관 발부 시 이렇게 보존해서 기부 체납할 경우에는 아예 높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거의 완화시키고 아예 굴토를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열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 대상지는 이제 아직 못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주민분들께서 좀 원하실 경우 실발굴조사해서 보존계획 수립하면은 구토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이제 앞으로 종합계획을 좀 바꿔가는 계획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세 번째는 높이 제한 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비안인데요. 지상부에 이렇게 지금 현재 데크 주차장이라던가 만약에 이제 단지형으로 만들 경우에는 이 데크 주차장에서 여기에 이제 주차장이 쭉 만들어질 거고요. 다 조금 필지 한두 개나 한 개 개발할 경우에는 이렇게 현재처럼 이제 필로티 주차장용 주거가 되는데 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니까 높이가 아무래도 이제 한 층이 깎이니까 주거를 7개층 넣고 싶은데 6개층밖에 못 넣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봤을 때 필로티 주차장이나 데크 주차장은 3m에서 5m 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완화를 하는 보전하는 주거 층수 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국가유산청하고 예비와 한번 소비가 되는 부분인데요. 역사문화경 보존 지역 내 건축회의에 관한 허용 기준 수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합계획상 21m로 딱 그냥 똑같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의 지역의 특성이나 땅을 탔더니 뭐가 없다거나 아니면 경과적으로 조금 문제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경사지붕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완화된 계획들을 규제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에서 구토나 이런 높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좀 구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땅이 더 팔 수 있는 지역, 높이를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역 이렇게 봐서 좀 이런 현상 변동 기준을 마련을 해서 이제 국가유산청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기존의 21m, 2m보다는 좀 더 완화된 사항으로 계속 변경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시가 도심부 같은 경우는 안각 규제를 아예 완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기존에는 이제 문화재가 있으면 거기서 27도로 해서 선으로 높이를 규제하는 거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이제 딱 일률적인 높이 규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도심부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에서 밖을 바라보는 경관을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다른 차원의 높이나 경관 관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동도 그런 방식으로 높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여기를 경관을 관리를 하면은 되지 않겠냐 해서 도심부도 이렇게 하니까 이제 풍납동도 그거에 따른 이제 계획을 세워서 아예 다른 높이 규제 방식으로 갔으면 하는 것을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관리 계획을 따로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경관으로 바꾸는. 그래서 풍납동만의 그런 경관 관리 계획, 높이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라라는 것들을 조금 제안을 하려고 서울시에 이렇게 해서 구가 이제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규제 완화 부분이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데크 주차장이나 이제 건물을 좀 이제 낮은 층으로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지으려면 좀 다양한 기존의 이제 건축 규제 같은 것들을 좀 완화해서 건물이라던가 공간들을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규제를 이제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풍납도성법에는 이제 건축법상의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것들이 전혀 없는데요. 이렇게 대지의 조경 기준이라던가 건폐율 기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인동 간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들을 특례로 신설을 해서 건물이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좀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도시기능 강화하는 용도로 완화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거만 주로 가능을 하고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 들어가더라도 면적에 대해서 작은 면적만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개의 1동, 2동으로 나뉘는데 아산병원 인접지와 천호역 역세권 좀 특성이 다른 부분의 특성을 좀 살릴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해서 이쪽에는 이제 병원 숙박시설 도입을 할 수 있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천호역 세권 같은 경우는 상업 업무 용도도 좀 크게 들어올 수 있게 좀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우는 걸로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지금 이제 결합정비하고 서울역 용접 이양제는 요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계획을 진행 중인데 이렇게 결합정비 같은 거는 지금 현재도 이제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저희 풍납도선 내와 이렇게 용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이제 매칭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못 찾아가는 용접을 다른 곳에 주고 저희는 이제 사업성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구에서 이렇게 매칭을 하는 것들을 좀 유도를 하는 것들을 앞으로 좀 적극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역 용접 이양제 이것도 계속 풍납동이 실험 사업주로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설명 잘 보고 있는데 네. 그 용적 이양제 같은 경우가 용적 이양제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냥 네. 전부 다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네. 전문가잖아요. 많이 가시는 것도 질문하다 해주세요. 진행하시고. 네, 그리고 아니 알아야 되는 이제 설명이 되니까 꼭 간단히 하면서 가시죠. 네네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합정비 같은 경우는 조합과 조합이 용접을 바꿔주는 거고요. 그리고 용접 이양제 같은 경우는 필지와 개발하는 지역이 개발하는 여기는 이제 이미 개발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필지별로 용접을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이쪽에다 이제 용접을 파는 식으로죠. 근데 조금 방식이 다르니까 조합 대 조합 아니면 사업체 대 사업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게 용접을 받을 곳하고 줄 곳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막 서로 주고 받고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정을 해서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나 구에서 이 풍납동을 좀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통해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을 향후 시나 국토부나 국가유산청과 협의할 수 있게 계획들을 마련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송파구가 이런 거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규제 안에서 저희 이제 풍납동이 어떤 주거지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계획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m, 2m의 규제가 있지만 그거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성을 확보하는 좀 쾌적하고 명품 단지로서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단지형 대규모 단지로서 통합정비 주거안을 한번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사업을 하실 때 이제 이 지역의 어떤 가치라던가 그런 정관적인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 지역에 어울리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정비 디자인 가이드라인 요거는 단지 개발을 할 때 이제 어떤 모습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이거는 이제 주민분들께서 개별적으로 사업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 이 두 가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단지로서 통합적인 주거안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구역계를 지금 저희 이 색깔과 번호 있는 데가 3번역 부분인데요. 단지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구역계를 한번 검토를 했고요. 그 구역계에 따라서 이제 주택 재개발형,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가능한지 사업이 가능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2만에서 4만까지도 가능한데 다 저희가 나눈 그 구역계상 다 사업이 가능하고요. 주택정비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렇게 필지가 너무 작거나 노후도가 안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불가능한 분도 나오는데 대부분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도 가능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가능하다는 것 우선 아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토지용 계획을 저희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단지형 개발로서 9개 정도 단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이제 재개발로 해서 크게 묶이면 이제 이 숫자 더 줄 수 있는데 저희가 한 4만 이하의 구역으로 해가지고 구역 계획해서 9개 정도의 이제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토지 대형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저희가 단지 개발한 것들을 모델을 검토를 했는데 우선 저희가 대규모 단지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지역에 이제 규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강변 어떻게 보면 명품 단지, 쾌적한 그런 단지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기본적으로는 중규모 주거의 저층 중저형 단지로 좀 만들려고 해봤고요. 그다음에 주요 조망 자원으로서 조망 특화 주거지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관광지구가 크게 큰 공원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주요 경관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을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오픈 스페이스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그것들이 연결돼서 전체적으로 이 전체 이 상권형 내부라던가 이런 것이 다 연결돼서 고객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벤처마킹을 한 단지들은 한남더 힐 같이 이제 저층이지만 굉장히 자연과 잘 어우러지고 이제 고급형 주거 단지로 이제 사업성을 확보한 그런 사례겠죠.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나인원 한남 같이 이제 저층이지만 굉장히 이제 고급화돼서 사업성 확보한 사례고요. 해외에도 이제 저층에 이런 단지 중 굉장히 이쁘고 친환경 단지로서 되게 유명한 단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형태들을 저희가 벤처마킹을 해서 저희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동부터 보시면 제가 이제 150 정도의 용적률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세대수는 지금 300에서 367, 380 정도 세대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세대수는 거의 1.5대 해서 고급 주거단지 가깝게 이제 이것들은 주차 세대수 확보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네, 건물들도 다양하고 예쁘게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블럭형의 오픈스페이스 풍부하고 이제 공간들도 잘 조성된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관지구 만들어지면 거기를 내려다보는 이런 주동들이 보면서 근데 그런 조망들을 고려한 주정 배치를 실시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동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이제 블럭이 짜끔짜끔하게 좀 작게 있지만 여기도 한 150 정도의 밀도로 해서 좀 쾌적하게 공간이 되도록 계획을 했고 여기도 1.7대까지 이제 주차 세대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길쭉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저층에는 근생 시설이 깔리고 위에는 주거들이 깔릴 수 있는 가로되어 있는 주동 배치를 하도록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산 토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공공시설 부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한강 연결 전망대한 문화시설 같은 것도 주고 유적박물관 같은 것들 주민들을 위한 타운센터에서 커뮤니티 시설과 마을 주차장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서 이런 거점들에 이런 것들이 되도록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서 이쪽 길 같은 경우에는 이 동성적 분으로 쭉 연결된 그런 블럭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풍미단계 카페거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도록 공공위에서 이제 도로라든가 보도 같은 것들을 만들 때도 동성적하고 어우러지게 이렇게 만들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들이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풍납시장이 있던 축이기 때문에 이 저층에 이렇게 그 데크 주차장 하부에 연소형 상가가 가로변으로 쫙 깔리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상업가로가 돼서 기존에 이제 도깨비시장이 어떤 그 기능이 계속 연결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아산병원하고 가까운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병원형 연계형 레지던스라던가 메디컬 센터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천호역대권 부분의 진입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판매시설 같은 것들도 주거 지역과 함께 같이 어우러지도록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지역의 어떤 특성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한옥주택단지나 타운하우스 같은 것들, 그다음에 풍납토성 연계 힐링존에서 다양한 외부 공간과 재활치료센터 같은 것들도 집어넣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관광객들 유치를 위한 다양한 숙박시설 같은 것들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이제 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계획 같은 것들이 좀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되도록 기본적인 방향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은 3개의 축에 2개의 동으로 되는데 이 블럭형의 고층의 이제 쾌적한 주거 정비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서는 이제 단지형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을 위한 디자인
방향들을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싱가포르 역사 경관을 형성한 주거지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이제 골목길 어메니티 향상과 주거용 건축물의 역사 경관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필지 통합 개발형이 있겠고요. 그리고 2,000 정도 되는 통합 개발형이 있겠고, 또 1,000만 미만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이제 어떻게 건물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 이 지역의 이제 가치를 계속 살려가는 그 가이드라인 마련한 건데, 지금 이제 보상 토지 피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한 개, 두세 필지, 이제 사업할 수 있는 가이드 같은 거 했습니다. 요거는 가치가 없어져요. 안 돼요. 예. 가이드니까요. 아, 네네. 가치가 떨어져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도 마련을 해놨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참고를 하셔서 만약에 뭐 이루어지면 어쨌든 이제 아파트를 짓더라도 이렇게 이런 것들 건축물 형태나 디자인, 색채 및 재료 이런 것들은 가이드가 같이 따라가도록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사항이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규제 완화 사항들은 이제 뭐 관련 부서들이 국가유산청, 서울시 문화유산 활용과, 서울시 정비사업 관련과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부서들과 협의와 계속 진행을 통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계속 송파구가 계속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앞으로 명품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송파구가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말씀해주신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는 본인의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홍보될 것 같습니다. 뒤에 저기 주민들 서 계신 주민들 의자 지원하시는 아니, 먼저 손든 사람 바로 건. 잠시만요. 의자를 그럼 저기 2시간이라고 하시는 네, 그럴까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주민 여러분께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할고요. 의자 와서 여기 깔아주시고. 진짜 이쪽에 많지 않아요? 네, 저희가 지금 사실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의자 저희가 가져와서 깔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이크는 크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처음 손 들어주신 분 본인 소개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갓집이 여기 처갓집이 올림픽공원에서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들어올 때부터 해서 처갓집은 여기서 김영국 약국에서 한 50년 정도 살았고요. 저는 시티극동 아파트에서만 산지 25년이 됐고 그 전에 뭐 유철에서 오래 산 사람이고요. 아무튼 뭐 설명이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만 추진된다고 해서 사실 이 풍납 일동 같은 경우는 이게 집들은 다 떠나고 지금 도깨비 시장은 다 죽고 이걸 어느 세월에 과연 이게 나온지가 벌써부터 10년 전 일인데 과연 저도 지금 56세인데 과연 이게 나 죽기 전에 10년, 20년 전에 과연 이게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그래서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당도 민주당 국민의힘 당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충돌이 있지 구청과 국가유지는 충돌이 있지. 아무튼 최대한 빨리 그나마 여기까지는 설명이라도 하는 거는 감사하게 송파구청부터 해서 시의원분들이 고생해 주면 알겠는데 부의원분들이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그 건축사 이사님 혹시 저 데이터를 어차피 이렇게 오픈됐지만 그 USB나 이메일 같은 걸로도 원하는 사람만 보내줄 수 있어요? 어차피 주민들 다 받잖아요. 그거는 구청하고 얘기해서요. 만약에 구청에서 찾다고 하시면
정말 올렸다고 하면은 저한테 뭐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구청 홈페이지를만 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그거는 이제 구청하고 협의해서 올릴지 말지 정해가지고 만약에 올리면 구청 한번 제가 알아서 볼게요. 구청에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자기소개하시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상고역 주민인데요. 사실 저희 아이들 얘기에서 나오는 그런데 이번 이 이사님 이 발표안은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고 저희가 조금 희망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용역을 처음 주셨을 때 설문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분노할 정도로 화를 냈어요. 소규모 주택, 가로주택 중심이었거든요. 주민들 지금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주민들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제 상고역이 개발이 된다면 조금 더 문화재청, 국가유산청하고 송파구청, 서울시 또 신정부와 협의해갖고 조금 더 나은 저희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하 2m 규제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 단지형으로 참 모델을 잘 뽑아주셨더라고요. 한남동하고 비교하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데크형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하지 않아요. 뭐냐면 지금 현재로는 지하 2m 규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최근에 탄원서에 서명들 많이 하셨죠? 지하 2m 규제 철폐 들어갑니다. 그거를 국가유산청하고 적어도 주차장, 주차장이 외부에 있다는 건 그만큼 위험성도 노출되고 환경적으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힘드시겠죠. 여야를 떠나서 주민 입장에서, 주민 재산권 입장에서 여야를 떠나서 서울시 모두 협력해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용적률 이양제도 우리가 이번 탄원서 내용에 용적률 이양제 결정 시 주민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풍납동의 용적률 인센티브제로 그 박원순 시장 때 나왔었죠. 이거를 처리할 때 우리를 은평구나 은평구 주민이 계시다면 죄송해요. 이런 데다가 용적률을 팔아준다면 우리 가치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팔아서 우리한테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우리 주민 참여권을 보장하라. 이런 설문지가 있어서 저도 사인했습니다. 어느 분이 주도로 해주신 감사한 분이 있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마지막 이제 여기 이사님이 그 처음에 설문지의 주요 안이었던 소규모 주택, 가로주택 안은 하시다가 주민들이 이제 항의 들어오니까 거절됐는데 그거는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국가유산청도 여기 분권폐하고 토성 보건로만 해도 엄청난 녹지 공간하고 정말 우리 주민 정말 서울시에서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와 정말 어울릴 수 있는 고급스러운 전일도라도 그 단지형으로 하고 적절한 용적률을 다른 데에 팔아준다면 우리 주민한테는 정말 세상이겠죠. 그래서 그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여기 나오신 의원님이나 우리 공무원분들 참 해주실 거예요. 주민들한테 이제 항의도 많이 받으시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 진짜 너무 고통 속에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노후주택으로. 그래서 송파구청 입장에서는 노후주택으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때는 또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정부 측하고 하면 그 부분은 잘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희망을 갖어요. 주민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주차장 문제는 꼭 지하주차장은 각출시설 높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아까 이사님이 발표하실 때 그 저희들 항공역 부산에 부산 택지가 생각했던데 택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택지 교환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로 봐요.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건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주민의 일련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저희는 진짜 이 축복 속에서 사는 주민이라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꼭 그런 방향으로 정말 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 주민분들한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규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권역의 어떤 개발에 대한 이런 시뮬레이션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의도했던 건 우리가 규제가 없다면 얼만큼 지을 수 있는 건지를 별책으로 하나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 그걸 가지고 정치권은 그걸 가지고 문화유산청하고 싸워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든지 풀든지 하려고 이 용역을 한 건데, 제가 지금 그 질의를 드릴 거는 우리 그 용역사에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규제가 없더라면에 대한 별책이 따로 있는지,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림 그리는 거는 용역 싼 거 줘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예. 근데 우리가 규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 그냥 뭐 잠실처럼 40층인가 이거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역세권에서 250m 안에는 몇 층을 더 업할 수 있고 뭐 이런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제가 매스컴에서 봤을 때. 그럼 그런 거를 다 들어갔을 때 이 동네가 어떻게까지 할 수 있었는지가 용역이 돼 있는지, 제가 분명히 구청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었어요. 이걸 갖고 들어오셔야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치권,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대신해서 이걸 갖고 싸워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건 봤는데 딱히 우리가 규제가 없다라는 데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 설명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깐의 좋은 그림 보고 기분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이거를 주최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속이 부글부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이사님. 일단 저희가 이번에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방향성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지금 적어도 문화재청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가유산청이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사실은 그 부분은 아까 말한 소규모 주택에 대한 그 개발이었고요. 당초에 제가 주민들 여러분, 대표님이라는 다른 분께 여쭤봤을 때도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 있는 데서 조금씩 소규모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모델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가 아까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한 90%는 대규모 진행을 원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추진이 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결국은 땅의 문제더라고요. 땅이 뭐냐면 넓은 땅이 필요하고 이 땅을 밑으로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아까 그 대표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예전에도 언급은 돼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가능한지, 일단 그런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현재 법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출제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법률과 자문도 얻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성이 가능하다,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이제 받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불토 제한의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이 업무하면서 풍락동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이렇게 좋은 땅에 정말 조금만 규제만 풀어주면 정말로 역사와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텐데, 그럼 너무너무 좋은 공간이 될 텐데, 저도 같은 송파구민으로 솔직히 바라는 바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내가 원하는 이상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저도 국가유산청 이번에 가봤더니 너무 답답해요. 정말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이상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국가유산청이랑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도 거기서 한 가지 제가 유의미한 걸 받아들였다 하면, 적어도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이 개발 주택을 정비를 하실 때 하실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 정보를 우리 문화유산과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제안해주면 거기에 대한 어떤 현상 변경안이나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 가능하다, 이런 내용까지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상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뭐 사실 그건 뭐 더 높은 빌딩 말고 잠실 권역과 같은 권역이 되죠. 여기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거의 현실적이지 않은 거라고 봤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해달라고 분명히 네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양한 지금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오늘 그래서 사실 주민들 의견을 저희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그럼 여기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혹시 대표님은 안 오셨나요? 오늘 사실 저희가 원래는 9월 말에 주민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 여건이 많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사실 날짜를 계속 했었습니다만 오늘 대표님이 딱 오늘 안 되시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또 다른 날을 바꾸고 싶었는데 이제 사실은 거기에 대한 조율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물론 이제 계시지만 이사님이 저희 끝까지 이 용역을 계속 진행하셨기 때문에 사실 제일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도 주민들 여러분 그리고 대표님의 생각도 많이 알고 있고 저도 답답한 게 사실 커요. 그런데 저희는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건 정말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건 주택 정비 사업 모델 개발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었을 때 뭐 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정말 그거는 상한을 뭐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여부는 또 한번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해도 될까요? 비규제안이네요. 네, 그러면 남자 성함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삼권역 살고 있는 김영웅이라고 하고요. 지금 김영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지금 송파구청 고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애 회장님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규제가 없다면 어떤 로드맵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요청한 이유는 저희가 그렇게 진행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절대. 그거는 저희도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상권역의 상황에서 이렇게 뭐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방향도 있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국가유산청에 보상 신청해가지고 돈 받고 나가는 게 제일 현실적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국가유산청에 보상을 금액을 산정을 할 때 현재는 이미 저희가 규제를 받은 상황에서의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받고 싶은 건 규제가 없었을 때 상황에서 정정당당한 저희의 토지의 가치로 보상받고 싶어서 김영희 회장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거는 규제가 없었을 때 로드맵으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걸 근거로 대상으로 해서 국가유산청에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는 땅이니 이거에 근거해서 토지를 보상가액을 측정해 주십시오라고 싸울 예정입니다. 비규제안 잠실 그건데요. 네. 아까 저기 이사님 이 가지고 계신 사실 여러 저희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혹시 보여주시거나 비규제안이 그거예요. 주변에 있는 잠실구 개발한 안을 저거예요. 안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그걸 디테일하게 풀어서 주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브로그를 하나 해주셔야 돼요. 그래. 안 지금 그린 거 안에 요 계획안을 좀 더 자세하게 넣어서 따로 해서 주셔야지만 그걸로 개발을 해야지 가치가 올라가요. 저기 마이크 좀 드리세요. 가운데 손 드셨잖아요. 마이크 좀 여자분 드리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제도 개선 제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조사 기준이 지하 2m 시골 조사가 되고 그리고 지상 21m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안을 해서 사업 시행자가 여기에 주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주민이 원할 경우 발굴 조사 후 매립 문화유산 확인해서 문화유산 보존 방안 수립에 따라 굴토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 동네를 떠나서 삼건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준다면
굳이 이 동네를 떠나서 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로드맵을 계속 이렇게 봤었을 때 제가 답답한 건 왜 주차장은 항상 그 아파트 밑에 있어야 됩니까? 왜 주차장이 계속 그 집 주변에 있어야 됩니까? 이 동네에 3권역에 빈 공간 많고 2권역에도 빈 공간이 많은데 주차 타워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땅을 파지 않고서도 우리가 주차 공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은데 왜 굳이 그 자리에다가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2m가 어쩌고 필로티가 어쩌고, 필로티 위험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필로티 구조를 해서 7층까지만 올리려고 이 동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필로티가 아니더라도 안전상 지하는 주택 건물의 안전성도 그렇고 주민의 도보라던가 안전상도 지하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 주민이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떠세요? 그 정도는 왜? 문화재와 어울릴 수 있는 그게 마을을 만들고 마이크 들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들고. 지하 주차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상 데크도 좋아요. 지상 주차장 아까 말 타워 주차장도 좋습니다. 어머니 마이크 들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들고 말씀하세요.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라든가 노인이 있을 경우는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은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조례 바꾸셨을 때처럼 그 저기를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주십시오. 네네. 네.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미처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그 주차장 문제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은 현재 법 구조상에서는 이제 필로티 주차장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 그 대토가 돼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대규모 면적이 생긴다면 그리고 거기는 2권역은 저희가 솔직히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아까 예를 들면 4권역에 있는 어떤 아파트하고 인근 3권역 아파트하고 만약에 결합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그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그런 크고 작은 어떠한 결합 개발을 대토를 통해서 보상 토지가 정형화가 되면 거기에는 이제 주차 타워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저희가 다른 여기에 오늘 소개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그 안도 들어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답답했던 부분들은 아무리 이렇게 좋은 얘기, 좋은 어떤 이상, 비전이 있어도 결국은 땅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공연불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상 토지 정형화, 이 대토 부분을 저희가 사실 좀 많이 좀 법적으로 탄탄하게 검토했던 부분이 뭐 법이라든지 어떤 국가기관은 사실 아시잖아요. 저희가 논리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씨가 안 먹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좀 그 가치를 조금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상 토지하고 선분이 갖고 있는 토지하고 이쪽에 교환을 하면 안 될까요?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정주환경 개선 협의체 고문을 맡고 있는 김홍재입니다. 제가 풍납동에 그 애착심이 많아서 한 40여 년 살면서 부모님 제발 요점만요. 예, 25년 동안 요점을 얘기하려니까 이겁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마음만 앞서가지고 답답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국가유산청을 25년을 드나들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자꾸 여기서도 지하 2m 이상을 팔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한번 국가유산청 가보시면 알 겁니다. 그네들은 그것만 알기 때문에 절대 요지부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용역 이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림은 잘 나왔는데 쭉 설명하시면서 보면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한다라고 대다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협의가 된 거는 없고 앞으로 협의를 할 거죠. 그러니까 국가유산청하고 저희 계획 내용 말씀드렸을 때 그 현상 변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열려 있으니까 내용을 마련을 해서 가지고 오면은 자기네들도 이제 앞으로 추진할지 어쩔지 협의하겠다. 그래서 저희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용역을 할 때 부탁드린 거는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끝판에 국가유산청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용역을 할 때 국가유산청을 협의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영애 회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문화재로 안 묶였을 때 최고의 최상으로에 대한 그림을 그려더라는 이유는 아까 저 보상 얘기하셨지만 저희 뜻은 보상이 아니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국가유산청하고 싸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거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그게 왜 필요냐 그랬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국가유산청하고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그림이 안 나온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협의를 해가면서 하나가 되더라도 협의를 하면서 해야지 협의 안 해놓고 그림만 잘 그려서 나중에 이게 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겁니다. 용적 이양제도 15년 전인가 서울 시립대 교수 남진 교수가 이미 했던 거고요. 다 했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다 무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걸려도 용역사에서는 하나하나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것까지만 해서 주민한테 알려야지 보기 좋은 그림 그려놓고 안 되는 거 용역비만 받고 나서 뚝딱 나가 자빠지면 주민들은 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2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꼭 참고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것만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다른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또 의견 계신 분 계실까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 잘 드렸고 홍합 이동에 상권역에 살고 있는 4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13페이지 90% 이상 주민들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다면 지금 상권역의 일부는 보상을 하고 상권역을 보상 안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걸 보상을 그럼 다 해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건지 그거 좀 한 가지만 좀 여쭈고 지금 보상 안 해 상권역이 일부는 보상을 했고 나가고요. 지금 조상 신청을 해도 안 해주지 않는 그 상권역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죠. 제가 알기로 상권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보상하기로 2015년도에 그때까지만 신청받는 분만 보상 대상이고 그 이후에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네. 아까 저기 또 예, 김영웅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그 하단 쪽에 보시면 좌측에 규제 적용 시에는 이제 사업비 대비해서 수익이 낮아서 경제성 미약고 써 있고 우측에는 이제 사실은 용적률이나 이런 게 좀 풀려 있기 때문에 경제성 확보된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료 막판에 가면은 결국에 용적률 150%로 뭐 오픈 스페이스 확보하면서 뭐 고급 저층 단지로 가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국에 서두에 얘기했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용적률 거래제로 비싼데 팔아달라고 하면 돼요. 못 올리는 만큼. 예, 아직 그게 한국에는 시행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 뭐냐면 박원순 시장 때 용적률 인센티브제가 적용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풍납동을 하나도 써먹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종로구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사용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야 종로구 주민 너무 똑똑하다.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풍납동도 이 오세훈 시장이 용적률 이양제를 지금 재차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용적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앞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 결합개발하고 용적률 이양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결합개발은 지금 현재 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는 조합이 만들어져서 조합 대 조합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사업하는 사업자 뭐 이렇게 해서 아예 큰 사업 단위별로 용적을 이제 이양이 아니라 용적을 이제 이쪽으로 주는 뭐 그런 방식의 개발 방식이다 보니까 그거는 지금 근데 그거는 이제 구나 이런 데서 같이 그 용적을 받겠다는 그런 또 지역의 어떤 개발자하고도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에서는 이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시려고 계속 하고 이 계획을 짜면서 이제 그 계획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사업성을 보존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사님 그 말씀대로는 사실 용적률이 낮으면은 경제적 타당성이 안 나오는 거는 이 자료에서도 써 있는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이번역이 뭐 용적률을 땡겨오던 다른 사업자의 용적률을 땡겨오던 해서 용적률을 높여야만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업성은 나중에 사업을 해서 그 사업성 자체를 분석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아파트 단지를 고급화함으로써 그거에 의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더 이제 더 사업성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결합 개발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또 더 사업성을 올리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래서 한 가지는 그렇게 두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사업성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이제 다양한 이제 개발 방식으로다 계획 방식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단지를 좀 명품으로 하는 계획안을 좀 제시를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 내가 말씀하고 저기 지금 그 규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규제가 있는 상태에서 현재는 예를 150%와 200%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200% 정도 여기 풍납동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만약에 고급 약간 주택지로 한다고 하면 용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150%를 저희가 산정을 하고 한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150%하면 당연히 사업성은 안 나올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고급 빌라 주택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는 어떤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남더일 같은 경우는 용적률은 낮지만 이제 그렇게 사업성은 나온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두 단계라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한남더일이 몇 층에서 몇 층이에요? 6층에서 12층이죠. 거기가 150% 용적률로 알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낮아지면 이양도 많이 하잖아요. 한남더일의 최저가 몇 층이고 최고가 몇 층이에요? 용적률 보시면 거기도 150 이하고요. 근데 한남동이랑 비교하기는 그렇지 않나요? 더 좋을 거예요. 여기는 평지잖아요. 평지에다가 항상 제일 평지는 교촌인데 그걸 풍납동에 갖다 치시면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어떤 방식으로만 접근을 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좀 규제 완화의 부분에서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 뽑아내는 상태고요. 그리고 주거지를 할 때도 지금 규제 안에서 최대한으로 좋은 단지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저희가 제시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안으로 어떻게 이거 가야 된다 이렇게 보다는 이제 규제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 저희가 다 찾아가지고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쫙 다 본 것들이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요, 제가 아까 상권역하고 상권역하고 이 아파트 저기를 하면은 된다고 했잖아요. 상권역에 사는 최선인데 제가 여름에 그 더울 때 사인을 만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는데 아파트 측에서는 이 상권역 사람을 전혀 받아줄 생각도 않고 사인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지금 상권역하고 사권역하고 그걸 아파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얘기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주택 정비 사업은요. 주택 정비 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아까 계속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의지를 가지시고 한다고 했을 때라고 말씀드린 거고 저희는 이런 것들이 그러면 타당하냐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의견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주민들의 의견이 이제 약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뭐 3권역, 4권역과
이거는 이제 그 토지 소재지에 따라 다르겠죠. 사고력 가까이 있는 분들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저희가 모델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고력 되신 분들도 삼권역 주변하고 했을 때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결국은 그 삼권역에서 가지시는 그 인접 토지의 용적률을 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건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안을 가지고 저희 또 이제 항상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그 필지가 나와야만 구체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고력 분들하고 다 논의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이 흘러서 제가 마지막 한 분만 질문 받고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만 제가 그동안 말씀 안 하신 분 한 분만 제가 질문. 예, 저는 상권역에 사는 서인섭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가장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실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셨어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보면 이게 이제 요번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 일정을 당겨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도 평생 여기서 나름대로 굉장히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한번 가시기 전에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데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지금도 뭐냐면은 이제 여기저기에서 막 소규모로 재개발 때문에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불행히도 공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더더욱이 시간이 연장된다고 하면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질 거예요, 이 동네가. 그럼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바하고 상관없이 난개발이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누구든지 거주하기 원하지 않는 동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기회에 좀 바짝 해서 어떤 분이 됐든 철저하게 인수인계되고 좀 이렇게 밀도 있게 관리해서 좀 최대한 이 모습을 단지 우리 상상가 아니라 현실로 구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저기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문화대통령에서 막혀서 안 되는 거는 우리가 대통령실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사실 꽉 막고 있으면은 제가 정말 딱 그 말씀이 맞으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에 이 용역을 하면서 사실 저는 건축직이 아니에요. 이런 그런 재개발을 본문으로 하는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관이나 주민들을 제가 만나면서 느꼈던 것이 어느 하나 한 명이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그 단지 한번 봐주세요. 그다음에 보상토지, 대토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보시면 일단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보시기에는 한 페이지만 한 페이지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들께서 저희가 아까 뭐 1-1, 1-2, 뭐 2-1, 2-2 이렇게 번역을 드렸지만 그거는 저희가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을. 아까 말씀하신 대규모로 하려면 한 4만 어느 모아타운 인근에서 하고는 그 규모 정도 했을 때 그 대규모 단지가 나올 수 있겠구나지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께서 만약 내가 이렇게 해서 하고 싶다라고 의지가 있으시다면 주민들께서 동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비의 수립을 하시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 승인이라는 걸 하잖아요. 인근 모아주택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빨리 계획 수립된 건데 결국은 주민들께서 먼저 하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문제가 주민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아니 이거 땅 파갖고 어차피 되지도 않는 거 또는 대토도 안 돼 있어가지고 보상토지에 정형화도 안 돼 있는 거를 우리가 해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 라고 하면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이게 결국 진행이 되려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아까 풍납도성의 그 법의 개정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종합 정비계획 수립들이
주거 정비를 할 때 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여지와 거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만 이게 같이 갈 수 있겠더라고요. 국가유산청에서 일단 움직여줘야 그 다음에 주거 정비하는 어떤 주택 정비 서울시 주택 정비과도 국가에서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정비계 입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나가는 거지. 어느 하나가 한다고 하면 다 다른데 핑퐁 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주민들께서도 각자 역할을 하시고 또 저희는 이제 여기에 대한 용역 결과를 관련 부서에 공유할 거예요. 그럼 관련 부서는 또 각각 관련 부서도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 가장 기반이 되는 어떤 밑작업을 해드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얼토당토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검토해봤던 이런 법 개정이 가능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관련 부서는 각각 이런 것까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밑작업을 한 거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러한 사항들을 국가유산청이나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올릴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주민들께서 아까 좀 더 부글부글 끓으신 부분도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규제가 없었을 때 어떤 안을 줘라. 실은 그게 규제가 없었을 때 안이 아까 말한 그런 조감도잖아요. 사실 그 조감도가 어떻게 보면 저희 좀 더 세밀하게 하면 그게 사실은 조감도와 없었을 때 아니고 그거를 아까 비규제에 있을 때 사업성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그게 저는 사실 그 아니라고 저희 준비했고요. 만약에 더 필요한 것들은 저희 대표님이나 또 다른 어떤 저희 루트를 통해서 전화 주시면 보완은 하겠습니다. 근데 실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다 수용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또 미처 다 충족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풍납동의 실정이 다 아시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게 한계가 있었다는 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에 대해서 너무 막 다른 분 의견 없으세요?